안녕하십니까. 완충록지는 대박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뜬구름없는 이 강의 주제가 튀어나온 것은 저희들 땅꾼대학은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대면 강의가 있죠. 대면 모임에서 지난번에 뭐가 나왔냐면 안성시의 도시관리에 대한 변경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택에서 안성으로 해서 제천까지 가는 고속도로 아시죠? 이제 이쪽에 안성의 미양면을 지나는데 이쪽에 있는 완충록지가 해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관리 계획을 그날 지난주 모임에서 살짝 얘기를 했더니 전부들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려야겠다라고 그랬는데, 자, 도로라고 보시자 이거예요. 도로로부터 20m 또 20m 폭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완충록지예요. 폭이 20m 폭입니다. 근데 이걸 도로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도로 위에다 이번 집을 짓습니까? 당연히 건축허가 안 나죠. 도로 위에 도로를 놓습니까? 당연히 개설허가가 당연히 안 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완충록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충록지라고 그러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해를 시켜드려야겠다는데, 여러분이 구독션이나 이런 데를 봐보면은 여러분들 경매의 물건에서 토지의 물건에서 봐보면 이런 내용들이 완충록지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이런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완충록지를 검색을 해보면 전문가분들이 모두 이제 부정적이신데, 완충록지는 짝퉁도로, 짝퉁도로에서도 뭐냐면 짝퉁녹지도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건 왜 만드느냐? 주변에 자, 도로가 있어요. 도로변 옆에다가 공업지역이 있다. 준공업지역이 있다. 또 아니면 철도가 있다. 아니면은 여기에다 중요한 무슨 시설이 있다. 그러면 그거로부터 바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호해야 되죠. 이러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그 중간 사이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짝퉁 도로인 녹지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완충록지는 녹지도로라고 생각해요. 그 도로 위에다 어떻게 도로를 갖다 또 내줘요? 도로 위에다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줘요? 이 내용만,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 이 내용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노 그리시는데, 아니다 그리시는데, 우리 구독션의 애독자 여러분들, 또 아니면 땅꾼대학에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 자, 지금 소문 내지 마시고 완충록지가 나오면은 소박인가 중박인가 대박인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보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완충록지는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의 시설인데, 이게 뭐냐면 도시를 구성하는 시스템 제도가 있고 도시를 구성하는 또 조닝 제도가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보통 얘기한 조닝 제도예요. 그 다음에 도로, 공원, 학교, 발전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도시를 구성하는 도시계획 시설이라는 거예요. 이 시장 군수가 결정하죠. 그래서 이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유효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20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해지해 주든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도를 변경해 주든가, 아니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폐지를 할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이런 내용을 갖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만 이 완충록지에 대한 타당성이 같은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는 제가 다음에 가면은 검색어에 땅꾼대학이라고 나온다라고 그랬죠. 땅꾼대학에다 이걸 올려놔 드릴 테니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완충록지는 도시계획 시설 시스템 제도이면서 짝퉁 도로라고 그랬죠. 완충록지는 그대로 있다, 녹지가 바뀌었다, 또 완충록지가 없어졌다, 이럴 때는 세 가지 내용을 갖다 놓고 사례를 들어서 한번 분석을 하자 이거예요. 사례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녹지가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시자 이런 얘기예요. 존치한다, 그대로 있다, 소박이다 이런 얘기예요. 용도를 변경한다, 중박이다 이거예요. 용도가 해제된다, 대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얘기한 완충록지를 어떻게 돼요? 지금 얘기한 대로 보이콧을 하고 노라고 그러고 투자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초대박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땅꾼대학은
재테크하면서 봉사하는 모임입니다. 저희가 이제 2000금년도에 이제 개교 예정이다. 지금 학교 다 지어놨습니다. 미얀마에다 같은 직업학교까지 전화줬는데 1999년도에 지금부터 22년 전에 공인중개사분 33분을 모시고 중국의 그 사막에 들어가서 황사막을 하고 나무 심은 제일 먼저 단체가 바로 이 땅꾼 대학의 전신인 황 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대학을 그만두면서 은퇴를 하면서 이제 남은 여생 5년 동안을 뭐를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강의할 내용이 있다. 또 강의할 힘이 있다. 강의할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땅꾼 대학에서 와서 재테크하면서 봉사도 하자라고 그래서 가장 저렴한 비용 참석하는데 10,000원뿐이 안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토지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째 완충록지가 그대로 있어요. 결정고시한 내로 20년 동안 꿋꿋이 존립했다든가 아니면 20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냐, 해제해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어떻게 되냐, 해제를 안 했을 경우는, 존치했을 경우는 보상을 해줘요. 이거는 지자체에서 국가가 공공기관에서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보상 가격에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독시원이나 이런 데에서 토지를 검색을 하다가 자, 지금 완충록지가 나왔다. 이건 보상 가격을 놓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례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용현동 503의 2번지인데 요거는 최근에 완충록지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GTX-C 노선 아시죠? 도봉산에서 옥정역까지 가는 광역철도 노선의 그 계획이 이제 수립되어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석탑역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바로 뭐냐면은 완충록지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날로부터 2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를 보고 이것이 앞으로 15년 남았다, 아니면 5년 남았다, 아니면 1년 남았다, 그러면은 이거 연도에 의한 투자에 대한 여러분의 변수를 갖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구 왕길동 679의 6번지 같은 경우에는 자,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개념 설명드린 대로 이게 검단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에 어떻게 됩니까? 재해, 공해로부터 쾌적한 주거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막이 필요한 거죠. 이때 이거 완충록지, 여기와 같이 고시된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검토를 하시면 돼요. 자, 덕양구 대장동 295의 3번지인데 이것이 여러분 대곡 역세권 개발이라고 여러분 GTX-A 노선이 지나가는 선이 있죠. 대곡 역세권 개발 계획 나오시죠. 그 역세권에 있는 대장동에 있는 결정 내용인데 다만 대장동은 이와 같은 철도 시설이 아니고 바로 대장동 뒤에 있는 산에는 능곡과 원당에 있는 분들의 그 취수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물을 저장하는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이 취수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완충록지를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는 것이 뭐가 있느냐. 자, 요거는 이제 대장동.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얘기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대면 모임에서 완충록지를 긴급 분석을 해놔 드리겠습니다. 완충록지가 자연녹지로 바뀌었어요. 이게 중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자연녹지 등으로 변경이 돼요. 자연녹지는 법령 테두리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면 개발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박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로에서 해제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지금 얘기한 경매가 나왔을 때 이거를 여러분이 손을 안 대실 거예요. 그래서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경매로 요거는 내가 취득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뭐 해야겠다, 아니면 일반 매물이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내용을 갖다 여러분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일산역에 있는 여기가 일산역입니다. 이거 2017년도 자료예요. 자, 요거는 자, 여기에 완충록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도 완충록지가 있어요. 일산역에 이제는
좌우에 완충 녹지가 있는데 일산동 524의 25번지하고 그 다음에 524의 2017년도 분명히 완충 녹지였죠. 자, 2017년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2012, 21년도에는 뭘로 바뀝니까? 자연 녹지로 바뀌죠. 이런 때는 바로 뭐냐면 이거 자연 녹지로 바뀌었네. 그러면은 도로에서 해제된 거예요. 녹지 도로에서 해제됐다고. 그럼 자연 녹지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위에 있는 조금만 전에 얘기했던 자연 녹지고, 이 자연 녹지에 이거는 자연 녹지로 해제를 안 하고 그냥 완충 녹지로 보존합니다. 이건 왜 그러는가? 이거는 이 모든 내용을 여기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죠. 저희 회원들 권익을 또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돈 10,000원입니다. 참석비 10,000원인데 매주 합니다. 2025년까지 앞으로 4년 5년 동안 여러분들 강의해 드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제 거기에서 해 드려야죠. 자, 일산동 1104단시 2017년도 완충녹지였는데 2021년도 완충녹지. 이거는 왜 그랬나?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모임에서 해결해 드릴 거예요. 세 번째, 완충녹지가 해제됐다라고 우리는 이제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이제 대박이에요. 완전 해제된 경우에요. 이런 때는 내가 용도 지역 범위 안에서 내가 결정한다고 보셔야 돼요. 최고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자그마치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억 5천 대는 저 요즘 얘기하는 화천대유나 이거 저리 가라 할 정도 수익을 나오는데 이를 겨냥한 투자인데 요거는 2012년도에 제 제자가 저게 성공한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여주시 오학동 292의 52번. 여러분이 다 검색어 쳐보셔도 돼요. 요거 완충 녹지로 돼 있었어요. 완충 녹지로 돼 있었는데 요것이 해제가 됩니다. 자, 요같이 해제가 됩니다. 완충 녹지가 없어지죠. 요게 완충 녹지가 요 땅입니다. 요게 이제 폭이 20m 포네요. 20m 폭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요것이 완충 녹지가 사라졌죠. 사라지고 나서 봐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이 됩니다. 이게 이제 뒤에 준공업 지역이에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땅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너무나 안 보셔도 안내용을 모르셔도 적어놓으시죠. 그게 가장 선한 식당거리 주변인데 이쪽 일대에는 평당 700만 원인데 요건 이제 저희 회원이 요거는 그때 당시에 200만 원에 요거를 취득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례를 보면은 자, 요거는 여러분들 시흥시 월고동 193의 3번지입니다. 지금은 구획정리 사업을, 이제 환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전 지번이니까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셔도 관계없는데, 요거 낙찰을 960만원에 2012년도 9월 20일 날 요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5블록 산호트가 있는데 제가 주변에 있는 중개업자를 찾아갔더니 이게 교수님이 오신 거군요 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증안지로 해서 1억 5천만 원을 이제 증안지를 자부담을 갖다 내셔야 됩니다. 근데 현재 시가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이러한 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완충녹지라고 그래요. 자, 땅권대학은 재테크하면서 봉사하는 22년이나 된 모임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오셔서 검색어를 땅권대학을 쳐보세요. 땅권대학을 쳐보시면은 대한민국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최상위 모임이 되도록 제가 이끌고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